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벳, 그 다음에 게임스탑, 그리고 도지코인까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벳은 이제 한국에 있는 동학 개미처럼 이제 서양에서 개미 이제 주식 모으기 운동을 하는 이 서학 개미고요. 이 서학 개미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월스트리트의 주식 가격을 펌핑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 공매도 하는 친구들을 싫어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공매도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월스트리트벳과 월가의 공매도 헤지펀드가 아주 제대로 이번에 붙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월스트리트벳은 이런 로고를 씁니다. 약간 이렇게 이 올백 머리에 이 선글라스 끼고 좀 샤방샤방하게 그러면서 욜로 돈 잘 쓰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고, 여기가 실제 레딧에서 이 친구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싸움이 됐던 격전지가 어디냐? 게임스탑이라는 곳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건 어떤 회사냐면 게임을 파는 소매 상점이에요. 미국에 있는 동네 한 곳에는 어디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게임 CD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있었는데 이거 호재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월가에서 헤지펀드들 중에 이제 숏을 전문으로 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숏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애완동물물 추이의 공동 창업자인 라이언 코언이 게임스탑 이사진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게 호재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게임스탑 주식이 좀 올랐는데, 이 오르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숏을 때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난 이 개미들, 월스트리트 배트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죠.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이 월스트리트 배 친구들한테는 거의 신이 아닌가.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워낙에 싫어해요. 그리고 이 공매도 세력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배츠를 공격했던 그 게임스탁의 그 숏을 했던 헤지펀드 중 하나는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숏을 했었습니다. 원래 숏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원래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데다가 그래서 게임스tunk 이러면서 같이 공격을 하자고 이제 트윗을 합니다. 트윗을 하고 엄청난 리트윗과 이제 마음의 드로우가 들었죠. 이래서 월스트리트 배츠가 게임스톡의 주식을 들어 올리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로 시작했냐? 원래 20불이 안 되던 주가가 467불까지 갑니다. 이게 놀랍게도 한 달이 채 안 걸렸어요. 거의 일주일 좀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뭐 신기하다 이랬는데, 어젯밤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주식 플랫폼은 로빈후드예요. 로빈후드가 거래를 중단했어요. 뭐에? 게임스탑에. 로빈후드에서는 아무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고 파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고가 뜨면서 게임스탑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매도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화난 개미들이 매도밖에 못 가능하니까 엄청난 패닉셀이 오죠. 엄청난 패닉셀이 오면서 이 리뷰가 1.2점으로 떨어집니다. 이 리뷰 공격을 하는 거지. 현재는 다시 복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악의적 공격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삭제를 시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 개미들이 분노를 했는가. 근데 게임스탑만 멈춘 게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또 항상 칭송하는 게 뭐가 있죠?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로빈후드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거에 도지코인의 거래 정지되자마자, 뭐 사실 그 전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스탑이랑 관련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같이 미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미는 건 사실 좀 약간 밈같이 미는 건데, 이거에 사실은 또 돈을 집어넣죠.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세. 원래 24사토시가
264토시까지 밤새도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배가 달렸죠. 10배가. 10배가 사실상 달렸고 이제 하루 만에 거의 9배, 8배. 이게 도지코인이 시총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한 1조 되던 거였는데 이게 11조까지 올라갔어. 1조짜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거죠. 순매수만 들어온 거고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면 로빈후드가 이겼냐? 그렇지 않았어요. 로빈후드만 막은 게 아니고 로빈후드와 이런 다른 것들도 사실 막았어요. 이런 일반적으로 이 개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중개, 주식 중개소들이 이걸 막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왜냐? 해치펀드는 거래할 수 있는데 개인들만 거래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완전 신나했죠. 왜냐? 센트럴의 폐해다. 디센트럴로 와야 된다. 그리고 암호화폐에서는 이렇게 막을 수 없다. 니네가 우리를 막는다고 해도 우리는 유니스왑에서 거래할 수 있고 원인치에서 거래할 수 있고 스시스왑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디센트럴에 대한 강조가 되었었고 도지가 올라가면서 그게 또 어떤 다른 의미에서 또 증명이 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근데 도지 같은 경우는 좀 웃긴 거는 사실 유니스왑 같은 데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ERC20가 아니고 도지의 자체 네트워크이고 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깨알같이 CG가 바이낸스는 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도 하고 다들 한 번씩 물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밤새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빈후드가 막았다가 너무 격렬한 반발을 받고서 결국 CNBC 인터뷰까지 하고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거는 SEC가 우리한테 의무를 많이 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개소리 같아. 제가 생각하기엔 개소리 같아요. SEC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SEC가 과연 이걸 한 거냐 아니면 얘네들이 헤지펀드한테 뒷돈을 받은 거냐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는 공매도를 주도했던 시트론 리서치에서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배치 토론방을 개설했던 사람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다 날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지금 나한테 투자했던 애들이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 배트들의 이런 그 행동을 레딧에 보면 좀 어떤 식을 어디에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되게 젊은 투자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있어도 굉장히 호재고 어떤 탈중앙화의 어떤 가치,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도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건데 이게 일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또 이런 게 여기에 적응을 해야겠죠. 이게 예전에 막 PER 보면서 뭐 뭘로 하겠다 막 이런 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또 그때그때 있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어제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계속 봤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100사토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서 애들이 계속 에이핏 하는 거야. 에이핏이 침팬지, 에이프가 침팬지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처럼 이제 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산다 이런 건데 야 이거를 그때 이미 100%가 넘게 올랐었지. 그때 거의 200% 올랐던 건데 220%인가 그걸 에이핏 하고 있으니까 막 와씨 이걸 어떻게 사지 막 이랬는데 여기서 또 2배 넘게 갔어요. 그 에이핏 했던 친구들은 잘 엑시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롱을 쳤던 친구들이나 이 떨어질 때 숏을 먹겠다고 숏을 했던 친구들이나 중간중간에 엄청난 도박판이 벌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건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 원래 헤지펀드가 절대 개인한테 지지 않습니다. 이 금융의 역사를 보면. 근데 이런 SNS의 발달
그리고 이런 소식이 발빠른 소식,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 개미들도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는 거지. 개미들이 이제 돈이 많다 이거라는 거죠. 이런 삼박자가 겪어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게 크립토로 자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